카드사가 2달 동안 서울 시내 20만 개 요식 업종의 매출을 분석해봤더니 비가 올 때 파전집 매출이 맑은 날보다 89%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비가 오면 전, 빈대떡, 부침개가 많이 생각나는데요. 이게 괜히 생각나는 게 아니랍니다. 비가 올 때 유난히 끌리는 과학적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냄새와 소리 때문이라는데요. 정지주 기자, 냄새는 이해가 가는데 소리는 어떻게 연관이 있나요? 일단 빗소리는 뭐 주룩주룩, 오늘 같은 장대비는 쏴 이럴 건데 주룩주룩, 그리고 그 기름 부침개 소리는 뭐 지글지글, 네. 맞아요. 소리 참 표현하기 어려워요. 이 두 소리의 파형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해요. 둘을 합쳤을 때 구별이 거의 안 갈 정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비 오는 날에는 부침개, 이게 공식이 된 것 같습니다. 신김치 쭉쭉 찢어 넣은 김치 부침개도 좋고요. 초록빛이 예쁜 부추전도 좋습니다. 비가 올 땐 전부 칠 때 나는 고소한 냄새가 멀리 못 가서 맛이 더 좋다는데 오늘은 먼저 재래시장 전 골목에서 퍼져나오는 고소한 부침개 향연을 담아왔습니다. 몸과 마음이 처지기 쉬운 장마철. 이런 날이면 지글지글 기름에 고소하게 부쳐낸 전 생각이 간절합니다. 30년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의 한 전골목인데요. 향긋한 부추전부터 매콤한 고추전, 도톰한 녹두전까지 30가지가 넘는 전들이 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골고루 다 맛보고 싶은데요. 처음에는 이런 풍경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전골목이 안 됐어요. 쥐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생긴 것이 이렇게 전골목이 됐어요. 할머니는 30년 넘게 이곳을 지켜온 전 골목의 터줏대감입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늘어서 이제는 하루에 달걀 40판 정도가 필요한데요. 명절에는 1,500판까지도 쓴다고 합니다. 자, 오늘 장사 준비를 시작하시는데요. 달걀 깨기 신공을 보여줍니다. 리듬 타며 깨는 속도가 거의 예술입니다. 느린 화면인데 오른손으로 달걀 쥐고 탁 친 뒤 엄지로 껍질을 벌리면 끝입니다. 시간을 재봤습니다. 30개를 다 깨는데 걸린 시간이 한 39초. 달걀 하나 깨는데 1초 정도 걸렸습니다. 동그랑땡을 만들 때도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연륜이 숨어 있었습니다. 손 짐작이 있어요. 누아가 이렇게 잡으면 다 짐작이 있어요. 이게 양이 얼마큼 된다. 저울로 무게를 확인해봤습니다. 이것도 22g, 또 이것도 22g, 다시 올려도 22g, 모두 22g입니다. 오랜 경험이 만든 손이 가장 정확한 저울인 거죠. 이제 동그랑땡을 달걀에 묻혀 한꺼번에 굽기 시작합니다. 양이 워낙 많다 보니 한 번에 50개씩은 부쳐내는데요. 자, 이제 이것저것 종류별로 푸짐하게 맛볼 행복한 시간. 한 입에 쏙 그냥 먹기도 하고요. 간장에 살짝 찍어 먹어도 좋습니다. 전 종류가 다양해서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요. 비 오는 날에는 전이 왔다죠. 그렇다면 왜 비 오는 날이면 전이 생각나는 걸까요? 바로 빗소리와 부침개 부치는 소리가 비슷하기 때문이라는데 소리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봅니다. 소리를 눈으로 보이게 한 걸 파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 부치는 소리고요. 이게 빗소리 파형입니다. 두 개의 파형만 보더라도 전 부칠 때 슉 하면서 이렇게 두꺼운 이것이 반죽에 기름 철판 녹아 들어가는 이런 소리고요. 툭툭툭툭툭 하면서 기름 튀는 소리입니다. 아래는 비가 올 때 주변의 바람 소리가 쭉 들리면서 물 튀는 소리들이 주르륵 나오는 것이죠. 두 개의 소리를 합쳐봤습니다. 알고 듣는데도 구분하기가 힘이 드네요. 비가 와가지고 좀 추운데 영양가 있는 뭔가를 느끼게 되고 근데 소리가 우리가 경험했던 부침개 부치는 소리하고 너무나 닮아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연상을 해서 비 오는 날, 특히 장맛비 오는 날 부침개를 많이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도 개성 시대입니다. 전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다는 한 음식점을 찾아봤는데요. 색깔이 알록달록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서 먹기가 아까워요. 네, 그 먹기 아까울 만큼 예쁜 전의 정체는 바로 새우, 호박, 감자전입니다. 이 전은 밀가루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주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곳에선 이 독특한 모양의 채칼로 감자를 썰고 있었습니다. 한 면에 감자를 끼우고 손잡이를 돌리면 감자가 꼭 면발처럼 얇고 길게 나옵니다. 이렇게 얇고 가늘게 썰어야 기름에 구웠을 때 더 바삭한 식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애호박과 생새우를 넣고
보리새우를 통째로 넣는데 이렇게 해야 나중에 먹을 때 씹는 맛이 살아있습니다. 칼칼한 맛을 내줄 고추를 넣고요. 전분가루를 섞어주면 끝인데요. 팬에 재료를 넣고 굽다 보면 새우와 채소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노릇노릇 보기만 해도 맛있게 잘 익습니다. 먹기 좋게 잘라주면 알록달록 건강전이 완성. 맛은 과연 어떨까요? 보기에도 예쁜데요. 맛도 너무 좋아요. 전이 바삭한데 식감이 너무 좋아요. 이런 맛 처음이에요. 집에 있는 재료로도 색다른 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리 연구가에게 배워볼까요? 자, 먼저 찬밥과 눅눅한 김, 그리고 오징어를 이용한 김 오징어 밥전을 만들어 봅니다. 마른 김을 곧장 반죽에 넣으면 잘 섞이지 않으니까요. 우선 물에 2분 정도 불려둡니다. 그 사이 삶은 오징어를 쫑쫑쫑 썰어서 찬밥에 부추와 양파, 고추를 함께 넣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먼저 불려둔 김과 쌀가루를 넣어서 섞고요. 노릇노릇 부쳐내면 됩니다. 한 끼 식사로도 손색 없는 김 오징어 밥전이 완성됐습니다. 이번엔 말을 이용해서 건강전을 만들어 볼까요? 말의 끈적끈적한 성분이 뮤신이라고 하는데요. 뮤신 성분은 위에 아주 좋고요.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에도 좋습니다. 말을 잘 갈았으면 여기에 당근과 부추, 양파, 쌀가루, 달걀을 넣어 섞은 다음 한 입 크기로 조금씩 떠서 구워주면 담백하고 쫄깃한 마부추전이 됩니다. 소화에 좋은 마가 듬뿍 들어가서 부담 없이 즐길 수가 있다고 하네요. 부침개 하면 김치 부침개 빼놓을 수가 없겠죠. 단호박만 있으면 김치 부침개 특별해집니다. 단호박의 단맛이 김치의 신맛을 잡아주어서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찜기에 쪄낸 단호박을 우선 한 김 식힌 후에 잘 으깨주고요. 김치와 양파, 쌀가루로 반죽합니다. 이제 앞뒤로 구워내기만 하면 단호박이 들어가 폭신폭신한 김치 단호박 부침개가 완성됩니다. 도톰한 두께, 그래서 단맛과 고소한 맛이 배가 된다고 하는데요. 자, 아이들 간식으로도 제격일 것 같습니다. 눅눅한 장마철 바삭바삭 맛깔난 전으로 맛있게 기분 전환해보시기 바랍니다.